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의 행렬은 단순한 여행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자본이 도시의 물리적 지도를 재편하는 거대한 구조적 이주이자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침공입니다. 과거의 식민화가 군사적 점령과 물리적 강제를 통해 영토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현대의 디지털 식민화는 고소득이라는 강력한 화폐 권력을 손에 쥔 개인들이 현지인의 삶의 터전을 부드럽게 장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런던의 금융가나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에서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원격 근무자들이 노트북 하나만을 들고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물가 속으로 뛰어들 때 그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경제적 불균형의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기존의 관광객들처럼 호텔이라는 격리된 공간에 머물며 일시적인 소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주거 지역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그곳에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은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인의 주거 공간을 고수익을 보장하는 단기 임대 상품으로 변질시킵니다. 이제 방콕의 수쿰빗이나 발리의 캉구 같은 지역에서 집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안식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본이 경쟁하는 수익형 자산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주권이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통제권에서 벗어나 글로벌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외지인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소득 노마드들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점령은 현지의 전통적 상권과 문화를 순식간에 해체하며 그 자리에 고가의 커피와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획일화된 노마드 전용 허브들을 세워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의 현대화가 아니라 특정 계급의 기호에 맞춰 도시 전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개조당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던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서서히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지리적 한계를 허물었다는 찬사 이면에는 강한 화폐를 가진 자들이 약한 화폐를 사용하는 지역의 자원을 통째로 흡수하는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국경 없는 자본의 이동이 어떻게 도시의 영혼을 잠식하고 보이지 않는 경제적 계급의 벽을 세우고 있는지 그 잔인한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도시가 세련되게 변하고 낡은 건물이 리노베이션 되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도시 재생이라 부르지만 디지털 노마드의 유입으로 촉발된 변화는 재생보다는 파괴적인 재편에 가깝습니다. 외지 자본의 유입은 낙후된 지역의 치안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듯 보이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그곳을 지키던 정주민들의 희생으로 치러집니다. 부동산 가치가 수직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한 임대료 상승을 넘어 현지 공동체의 씨를 말리는 인종적, 경제적 내몰림 현상을 야기합니다. 집주인들은 월세를 낼 능력이 부족한 현지인 세입자들을 내쫓고 그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서구권의 노마드들을 위해 공간을 비워둡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을 같은 골목에서 살아온 노인들과 젊은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도시 외곽의 척박한 슬럼으로 밀려나게 되며 이는 도시를 지탱하던 노동계층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마드들의 높은 구매력에 맞춰 형성된 물가는 지역 전체의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며 현지의 평균적인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고향에서 이방인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이 매일 출근하여 서빙하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자신의 시급보다 비싸지는 기괴한 경제적 역설이 일상이 되고 정주민들은 관광객들을 위해 존재하는 무대의 소품처럼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각국 정부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남발하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이러한 불평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증서와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담보로 잡고 외지인들에게 세제 혜택과 체류 특권을 부여하며 정작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국민들을 역차별하는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정부의 의무가 시장 논리에 굴복한 결과이며
도시의 주권이 시민이 아닌 자본의 편에 서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디지털 노마드들의 인스타그램 사진 이면에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의 소리 없는 절규와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로컬 공동체의 슬픈 자화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단순히 집값의 상승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보호하던 전통적인 주권 모델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현지의 도로를 이용하고 공공치안의 보호를 받으며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향유하지만 그들이 창출하는 고수익에 대한 조세 책임은 교묘하게 회피합니다. 그들은 소득세를 모국에 내거나 혹은 디지털 영토의 빈틈을 이용해 어디에도 내지 않으면서 현지의 공공서비스라는 열매만을 따먹는 전략적 무임승차자의 모습을 띱니다. 이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인 납세와 보호의 관계를 파괴하며 오직 지불 능력에 따라 이동의 자유를 만끽하는 새로운 글로벌 엘리트 계급의 탄생을 공고히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선물한 이동의 자유는 역설적으로 정주민들에게는 이동을 강요당하는 폭력이 되었으며 전 세계 도시들은 이제 거주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소수의 부유한 이방인들을 위한 소비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시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 거시적인 경제 지형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한 개인이 발리에서 한 달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낭만일 수 있으나 수만 명의 노마드가 같은 알고리즘을 따라 움직일 때 그것은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뒤흔드는 거대 자본의 파동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나 리스본에서 터져나오는 관광객 혐오 범죄와 시위는 머지않아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반복될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당신들의 천국은 우리의 지옥이다 라고 외치는 로컬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의 실존적 저항입니다.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자본은 이미 대답을 끝냈습니다. 이제 도시는 돈을 낼 수 있는 자들의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잔인한 결론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계급 분화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에는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가져온 유토피아적 환상에서 벗어나 이 보더리스 자본이 어떻게 각국의 주권을 잠식하고 도시라는 공동체를 계급별로 조각내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대한 이주 흐름은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나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기술과 자본의 이동 속에서 어떻게 공존의 질서를 재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시험대입니다.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고귀한 권리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짓밟으며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약탈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발생하는 파괴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서둘러 체결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지역 공동체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거 안정기금을 부과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외지 자본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여 정주민의 주거 물량을 확실히 보호하는 강력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노마드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머무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화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신성한 터전임을 인식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통해 얻은 자유가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자와 머무는 자 사이에 정의로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미래 도시의 주권을 결정하고 우리가 꿈꾸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